그래서 희도는 강제 전학이라도 가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강제 전학은 징계입니다. 한국은 술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청바지라는 건배사가 있거든요. 이 회식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낭만이들.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책코치입니다. 다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절대 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드라마인데요.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는 케이팝은 잘 안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K-드라마는 자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학생 때 보면 시험 보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드라마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드라마를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쭉 몰아서 보는 걸 정주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주행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미 완결난 드라마, 이미 다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돌려볼 때, 이럴 때 주로 쓰는데요. 이렇게 막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문득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 클립이 딱 뜨면 안 되겠다. 나 다시 이거 정주행 해야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특히 저는 봤던 드라마를 몇 번씩 다시 돌려보는 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특히 계절마다 다시 정주행하는 드라마가 정해져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좀 가을이 오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도깨비를 만날 준비를 하고요. 좀 추운데 겨울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러면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의 여름을 책임져주는 드라마 25, 21 이야기를 하면서요. 낭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혹시 여러분들 나라에도 젊음이랑 청춘이 서로 다른 단어인가요? 왜냐면 이 두 가지를 둘 다 영어로 하면 youth라고 한 단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젊으실 수도 있고 이제 젊은 나이라고 하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는 청춘일 수 있습니다. 설령 70대이더라도요. 젊음이란 단어는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적은 상태예요. 젊은 게 최고다, 젊음이 가장 부럽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쌩쌩하고, 탱글탱글하고, 아무리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그런 거요. 근데 우리가 몇 살까지 젊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대가 보면 10대가 젊을 거고, 30대가 보면 20대가, 또 40대한테는 30대도 젊은 나이고요. 50대가 본다면 40대도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기 때문에 말하는 아유, 저 아직 젊지 이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이 젊음이라는 단어에는요, 분명 그 한계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늙어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청춘은요, 푸를 청과 봄춘이라는 한자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해석하자면 글자 그대로 푸른 봄이에요. 그래서인지 뭔가 청춘을 생각하면 되게 새파란 바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봄이라 하면 1년 4계절 중에 첫 번째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봄처럼 청춘은 인생이라는 계절에서 이제 그 봄의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의 청년기를 뜻하는 인생에서 가장
젊고 푸릇푸릇하게 빛나는 그 활기찬 시기를 뜻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청춘이라는 단어에는요. 젊음과 다르게 나이의 한계가 없습니다. 청춘은 어떻게 보면 젊은 마음인 거예요. 젊음이 가진 그런 분위기와 특징들, 그 마음들이 청춘이 됩니다. 청춘의 물리적인 시기는 지나왔더라도 내가 청춘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청춘이 될 수 있어요. 젊음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청춘은 언제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청춘이었다. 아이고야, 청춘이네.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다. 이런 식으로 청춘을 품고 있는 그런 문장은 항상 뭔가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련하고 그리운 그런 감정이 뭔가 이 청춘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청춘에는 3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도전하는 힘입니다. 이 25, 21에서 배우 김태리 씨가 연기한 주인공 바로 나희도. 나희도가 바로 이 청춘의 대명사입니다. 청춘의 도전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담대하고요. 극 중에서 이 나희도는 펜싱을 사랑하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 펜싱부를 없애버렸어요. 뭐 돈이 안 된다는 이유였나요? 국가대표가 있는 학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희도는 어떡해요? 갑자기 펜싱부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고유림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전학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희도는 강제 전학이라도 가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강제 전학은 징계입니다.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이제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나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다른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일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인데요. 희도는 그 강전을 당해서라도 나는 그 학교로 가야겠다. 펜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희도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요. 바로 학교 폭력에 연루되자입니다. 막 뭔가 그 학교에서 일진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학생들에게 막 시비를 걸어요. 어깨빵도 한번 해보고요. 이 어깨빵은 이제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시비 걸기 위해서. 그거를 어깨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실패해요.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착한 친구들이었던 거죠. 희도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희도가 안 되니까 2번째로는요. 나이트에 갑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막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불법이니까 '나 혼나겠지. 나 강제 전학 당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심지어 나이트까지 가요.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백이진을 만나서 그 계획이 다행히 실패하긴 하지만 강제 전학을 못 갔잖아요. 근데 희도는 여전히 펜싱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학교의 코치에게 무작정 찾아갑니다. 가서 막 사과를 펜싱 팍 해 가지고 보여줘요, 본인의 실력을. 그러면서 무릎을 꿇죠.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희도는 그래서 결국 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데 성공을 하고요. 코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을 했죠. 이렇게 뭔가 오로지 그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그 힘.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강제 전학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미성년자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벌을 받더라도 일단 나는 그 꿈이 있으니까 펜싱부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희도의 힘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청춘이 가진 가장 큰 첫 번째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2번째로 청춘이 가진 힘은요. 여행하는 힘이에요. 자유로운 파랑새가 되어서 일단 떠나고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또 웃습니다.
이 청춘의 여행을 완성하는 건 5성급의 좋은 리조트도 아니고 화려한 뭐 미슐랭 스타일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여행 그 자체가 여행을 완성합니다. 이런 청춘의 대표적인 여행으로는 배낭여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이 내 몸과 이 큰 배낭 하나만 믿고 어떻게든 여행을 하리라 하고서는 다리가 힘들어도 또 어떤 그냥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잠깐 소파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다음날 다시 여행을 떠나더라도 그래도 일단 여행을 위해서 떠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몽골 여행이 정말 청춘 여행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몽골은 가면 정말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몽골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대자연을 보기 위함인 거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요. 되게 불편한 낡은 푸르공이라는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하면요. 게르라고 하는 또 되게 전통적인 그런 캠핑 텐트 같이 생겼는데요. 그런 몽골의 전통 숙소에서 한 7명이서 또 이렇게 침대만 요렇게 두고서는 잠을 자죠. 그게 몽골 여행의 전부인데요. 그게 왜 청춘이냐 하면요. 그 푸르공을 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동하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야기예요. 같이 여행을 하는 친구들과 그냥 하루 종일 6시간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차 안에서 자연을 보면서 그러면 처음 만난 사이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안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딱 내려서 그 드넓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경치를 보고 나서요. 또 게르에 가면 뭐 하겠어요?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거나 이러면서 또 놀아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밤하늘에 그 엄청나게 이렇게 수놓아진 별들을 보고 은하수를 보고 음악을 틀면서 또 그걸 감상하고 근데 또 화장실도 없어요. 막 샤워도 막 못 해.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춘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몽골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25, 21에서도요. 희도가 친구들이랑 바닷가로 여행을 가요. 근데 고기를 구워 먹는 준비를 하는데 어 그 상추를 쌈 싸 먹을 상추를 세제로 씻어 온 거예요. 그걸 본 백이진은 당연히 뒷목을 잡겠지만요. 희도한테는 뭐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뭐 희도랑 친구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깔깔깔깔 하다가 그 바닷가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름은 공짜야. 우리가 사자. 우리가 이 여름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요. 이 얼마나 낭만인가요? 또 얼마나 또 그 청춘이 할 수 있는 대사인가요? 진짜 그러고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는 푸른 봄이라고 했으니까 단어 자체에는 봄이 들어가 있지만 청춘이 떠오르는 계절은 정말 여름인 것 같아요. 뜨거움, 그 팔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여름과 닮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청춘의 힘은요. 결국 버텨내는 힘입니다. 나이도는 시대가 꿈을 빼앗아 갔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시대가 좋지 않아서 펜싱부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응원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상이라고 여기고 정말 그 팬심을 담아서 너무너무 응원하고 좋아했던 그 고유림 선수는요. 희도를 못되게 굴어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괴롭혀요. 근데 결국에 희도는 정말 멋진 펜싱 선수가 됐죠. 그리고 그 펜싱 선수가 된 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두가 펜싱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았다. 왜냐면 난 이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20살, 21살 이때쯤에 원래 그 뉴욕으로 패션 공부를 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끌어오르는 이 열정과 이 열망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열정페이였단 말이죠. 한국에는 그런 열정페이 문화가 좋진 않지만 존재했는데요. 그거를 설명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열정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받는 돈이 그냥 열정으로 퉁치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너가 아니어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불만 있어? 그러면 너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혹은 이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청춘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열정 페이를 받으면서 그 직업, 그 직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뛰어드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이제 열정페이라 함은 저한테는 이런 식이었어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일을 하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이 약간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정말 옛날 얘기긴 하지만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주로 서울에서 강남의 가장 이제 부유한 동네라고 불리는 청담동, 압구정동 이쪽 주변에서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이 다니는 샵이라던가 뭐 스튜디오라던가 이런 게 다 그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근데 그때 제가 이 정말 많은 그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막 옷도 막 몇 벌씩 있죠. 신발, 구두 종류 몇 벌씩 있죠. 이제 그거를 이케아 가방과 트렁크와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힘들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그 골목에 제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에 바로 이렇게 되게 멋들어진 브런치 카페가 있었어요. 창문이 오픈형이어서 이제 손님들이 이 햇살을 받아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브런치 먹는 곳이었는데요. 그 창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딱 봤는데 정말 막 오렌지 주스와 되게 예쁘고 멋있는 브런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이 열정을 빌미로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음 그때 진짜 돈이 없으니까 일은 해야 하고 돈은 없으니까 버스비가 없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같이 일하는 친구랑 사무실에서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하루는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까 이제 사촌 언니한테 부탁해서 "만 원만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어요. 여기서 왜 만 원이냐면요. 한국에서 ATM기에서 현금을 뽑을 때 최소 단위가 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 원은 있어야지만 현금을 내가 지금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만 원을 어디에 썼냐면요. 버스 카드를 충전하는 데 썼습니다. 다들 한국 여행 오시면 티머니라고 이 버스 교통카드를 이제 충전하실 텐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현금을 뽑으려면 적어도 만 원은 내 통장에 있어야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겨우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한 화보가 나왔을 때, 제가 일을 한 방송이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걸 보면 또 너무 뿌듯하고 또 너무 희열감이 느껴지고 또 그 일이 사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를 그런 힘듦 속에서도 버티게 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청춘의 버텨내는 힘은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방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흔들림과 바람을 견뎌내면서도 끝내 놓지 않는 것. 그게 정말 그 강인한 청춘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르고
젊음이 사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부딪히고 버티면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힘도 뭔가 같이 사라지는 이유는 사실 뭐 많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제 우리는 보다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많은 걸 계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무언가를 알고 계산하고 또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을 떠올리고 또 이런 거는 다 머리가 하는 일인 거 아세요? 청춘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청춘의 힘을 돌려주는 건 마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청춘이 지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곁에 둘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전히 매일 밤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지 안 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채널을 생각하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들어요. 대본을 쓰고 고치고 계속 수정하고 '아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헛된 꿈인 건가? 뭐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말하기 연습을 하루는 한참 하다가 막 너무 지쳐서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이걸 잠깐 작가의 시선으로 저를 봅니다. 제 3자처럼요. 내가 25, 21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멀리서 보다 보면 이 뭔가 잠 못 들고 매일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나 지금 되게 청춘이네.' 이러면서요. 제가 예전에 하동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하동도 이제 한국에서 정말 예쁜 6 월에 가면 지금 너무너무 예쁠 그런 도시인데요. 하동을 여행하면서 친구들이랑 택시를 자주 탔는데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정말 정말 못 되거든요. 근데 그 택시 기사님이 한 분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막 이것저것 되게 잘 알려주시고 꼭 진짜 하동에 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찐 식당 있잖아요. 그런 곳도 알려주시면서 되게 친절하게 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조금 열렸나 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절대 그렇게 질문을 못할 텐데 기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기사님, 잘 사는 게 뭘까요?" 이렇게요. 근데 그 기사님이 뭐라고 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너무 인상 깊어서 메모장에 막 메모를 하고 또 제가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200만 뷰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니깐 저만 그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닌 거죠. 저만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 기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의 시선 까고 개성대로 사는 거지 뭐. 젊음은 지나가면 안 돌아와. 그 나이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 봐라. 옛날에는 머리도 빨갛고 이런 애들 보면 '아이고야 남사시러워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아유 저게 젊음이지.' 이래. 내가 지금 막 40대 50대 아저씨 아줌마 다 되어 갖고 머리 뻘겋게 하고 다니려면 다니겠노 못한다. 그러니까 청춘을 즐겨라. 젊음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숨기지 말고 '네 너 좋아한다.' 표현도 잘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투리를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젊음은 안 돌아온다고. 그런데요. 이 글을 공유하고 댓글에 어떤 글들이 달렸었냐면요. "아니에요. 40대 50 대에도 머리 빨갛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40대 50 대도 아직 청춘일 수 있어요."라고 실제 그 40대 50 대를 지나는 분들이 그 청춘의 마음을 가지면서 꼭 그때만 청춘인 건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맞죠. 그 한국은 술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술을 짠 하면서 짧게 서로 구호를 외치는 문화가 있어요. 건배사라고 하는 문화인데요. 그 건배사도 그 구호에 대해서 막 여러 종류가 유행을 해요. 그중에 하나는 좀 옛날에 유행했던 거긴 하지만 청바지라는 건배사가 있거든요. 이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이제 20대 신입사원도 또 50대 부장님도 입을 맞춰서 청바지라고 외쳐요. 그 청바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꿈이 있다면,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아니면 그냥 갑자기 비행기표를 끊고 떠나야겠다라는 용기가 일렁인다면, 여러분은 희도처럼 청춘 속에 살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이 마음 그대로 계속 쭉 흰머리가 나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더라도 꼭 청춘으로 우리 살아봅시다.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청춘의 마음을 다시 돌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낭만이들 빠이.